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컴포즈 코드랩 5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제팩 컴포즈 5일차는 이제 테마 설정하는 방법이랑 매테리얼 테마, 그리고 커스텀 테마에 대한 방법, 색깔 지정, 텍스트, 모양, 컴포넌트 스타일 이런 거를 다루게 됩니다. 구글에다가 안드로이드 컴포즈 코드랩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안드로이드 컴포즈 코드랩 검색하시면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지금 스테이트까지 저번 시간 했죠. 그리고 이제 테마를 진행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코드를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진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다크 테마인데 흰색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다크 테마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게링 셋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코드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코드를 다운받으시면 저도 한번 다운받아서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스를 다운받으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랩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테마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테마 코드랩.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피니시랑 스타트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랩을 따라 했을 때 완성되는 부분이 피니시고요. 시작할 때는 스타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스타트로 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매테리얼 디자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안드로이드는 매테리얼 디자인 앱을 만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주 컬러를 정하고, 세컨더리 그리고 언프라이머리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어요. 구글 창에다가 material.io라고 검색해 볼게요. material.io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매테리얼 디자인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12가 나오게 되면서 매테리얼 디자인 3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테리얼 디자인 3로 이제 디자인하는 거를 아마 추천은 할 거예요. 그래서 매테리얼 디자인 3라서 M3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각각 이제 색깔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사이트에 보시면 튜토리얼이랑 피그마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인스톨을 해볼게요. 그래서 매테리얼 디자인 빌더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3 킷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제가 피그마에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디자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타이포그래피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로 할 때는 이런 폰트를 쓰면 좋다, 색깔이랑 비율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매테리얼 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양식이 되어 있네요. 더하기를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테리얼 디자인 2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매테리얼 2보다는 라운딩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디자인이 바뀌었다, 아니면 이런 디자인 트렌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피그마다 한번 보시고, 여기 매테리얼 3에서 제공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팩 컴포즈 이런 컴포즈 매테리얼 카탈로그라든지 디벨로퍼 다큐멘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12가 나오게 되면서 요게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테리얼 3 디자인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컴포넌트들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색깔 같은 거를 우리가 앱을 만들 때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색깔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는 사이트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칼라툴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검색에서 안드로이드 칼라툴이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안드로이드 칼라툴이라고 검색하셔도 나와요. 예, 칼라툴이 있거든요. 여기다 들어갑니다. 이 칼라툴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색깔 같은 거를 정할 때, 제가 안드로이드 매테리얼은 프라이머리 컬러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주 컬러, 그런 다음에 세컨더리 컬러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어요. 이거를 대신해서 정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런 색깔을 쓸 거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컨더리 컬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됐을 때 이런 화면들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느낌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디자인은 확실히 매테리얼 2의 디자인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매테리얼 3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아마 이제 요것도 업데이트가 되면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칼라 툴을 이용해서 색깔에 대한 이제 보정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색을 정해야 될지 잘 모르실 때
이런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칼라 헌트 같은 사이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칼라 헌트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잘 어울리는 색깔들 그리고 인기 있는 색깔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달에 인기 있었던 색깔들 해서 뭐 이런 색이라고 하면은 이런 색을 기준으로 해서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칼라 툴에서 적용시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색깔을 바로 입력하실 때는 커스텀에서 이렇게 해시 코드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색으로 넣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컨데리는 나는 여기서 뭐 이런 거를 넣겠다. 세컨데리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정한 다음에 우리는 미리 정해 두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코드에서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프로젝트로 가볼게요. 지금 보면은 완성된 프로젝트에 보시면 테마라는 패키지가 있고 안에 칼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드 200, 300, 700, 800, 9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200이나 이런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색깔 같은 거를 정할 때 숫자가 이제 1에서 9로 올라갈수록 짙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드인데 점점 더 짙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세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스타트 패키지 쪽에서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뉴 패키지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테마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뉴 파일에서 color.kt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던 색깔들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붙여 넣으시고 여기 이름을 제가 바꿔볼게요. 이거를 여기 있는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린이 여기가 제일 노란색이잖아요. 밝은 색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그린이라고 치면은 0xff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이렇게 두 글자씩이에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해서 RGB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0xff가 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헥스코드 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복사해서 계속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겠죠. 그린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요게 좀 더 밝은 것 같네요. 얘를 200으로 하고 얘를 300으로 할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색깔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헥스 코드로 우리는 이렇게 미리 색깔을 세팅한 다음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홈을 가보니까 여기에 지금 구조만 일단 대충 한번 볼게요. 홈은 이제 컴포저블로 되어 있고 이제 리멤버로 포스트 리포라는 곳에서 여기 데이터 있죠. 여기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더미 이런 포스트라는 데이터 클래스가 있고 이거를 가져오는 리포지토리로 이제 싱글턴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리포에 getPost를 하게 되면 더미 포스트 리스트를 가져오는 형식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API를 활용해서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겠죠. 일단은 구조 자체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리멤버 스테이트로 이제 가져온 다음에 얘를 레이지 컬럼으로 넣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즈에 이제 헤더랑 이런 거 세팅을 이렇게 레이지 컬럼에서 해주고 아이템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렌더링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이제 컬러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피니시 쪽에서 보면은 테마라는 게 있어요. 테마를 한번 가볼게요. 테마를 보시면 이렇게 제트뉴스 테마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메테리얼 테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전부 다 복사해서 여기 테마 안에다가 뉴 파일에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테마로 이렇게 만들게요. 다 이렇게 붙여 넣은 다음에 이제 여기 자체에서 이제 라이트 컬러랑 다크 컬러를 정하는 거예요. 그 컨트롤에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자체에서 색깔 자체가 지금 보면 프라이머리 그리고 프라이머리 대체, 세컨데리 대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세팅들을 우리는 컬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트 컬러가 이런 컬러가 있으면 다크 컬러는 또 거기에 해당하는 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프라이머리나 이런 어프라임 이런 것들이 그 매테리얼 디자인 사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이게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기본적인 그 매테리얼의 세팅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라 툴로 색깔을 만들 때도 보면은 프라이머리, 그리고 라이트 다크, 세컨더리 라이트 다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요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칼라랑 다크 칼라랑 되어 있고,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컴포저블 Z 뉴스 테마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게 지금 그 시스템의 다크 모드인지 다크 모드가 아닌지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크 테마이면은 이제 매테리얼 테마라는 것 안에서 색깔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매테리얼 테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들어가 보게 되면 매테리얼 테마에서 이런 타이포그래피 글자죠. 글자랑 모양들, 각각의 모양들, 그리고 색깔들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컬러는 결국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라이트 컬러냐 다크 컬러냐 했던 그런 것들 있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백그라운드 이런 컬러들에 대한 기본적인 컬러에 대한 세팅을 미리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소스 코드로 봤을 때는 Z뉴스라는 테마를 우리가 커스텀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컨텐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슬롯의 개념이죠. 슬롯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모양이나 그 가장자리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쉐이프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요. 카드나 이런 그 라운딩이죠. 그런 거를 정할 수가 있고,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크 컬러랑 라이트 컬러를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배경이면 다크 컬러라고, 그게 아니면 라이트 컬러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Z뉴스 테마를 어디서 사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결국에 홈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홈에 보시면은 그 피니쉬로 된 홈을 볼게요. 피니쉬로 된 홈을 보면은 이 테마 자체가 이름이 매테리얼 테마가 아니라 Z뉴스 테마라고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요거를 바꾸면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마이 테마라고 바꿔볼게요. 마이 테마. 이 마이 테마라고 만든 애를 이 홈에서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포트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한번 스타트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Z뉴스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린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그린 말고 색깔을 다른 색깔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깔을 우리는 만들어 놨고, 테마 쪽에서 색깔을 바꿀게요. 라이트일 때는 그린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린. 이렇게 하고 저희가 한번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 블루 300이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테마를 흰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그린으로 바뀐 거죠. 그린 400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타이포그래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폰트를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폰트를 정하는데 기본 폰트를 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소스 코드로 가서 타입으로 가볼게요. 피니쉬의 타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몬트세라트라는 이제 구글 폰트를 여기서는 다운을 받은 거예요. 폰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오른쪽에 레스 폴더에서 폰트에서 이렇게 커스텀을 우리가 폰트를 집어넣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폰트를 대문자로 하시면 안 되고요. 소문자로 하시고 대시도 안 되고 언더바를 넣으시면 돼요. 한번 우리가 커스텀으로 직접 폰트를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제 폰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제 구글 폰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그 배달의 민족 폰트나 이런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베이민 폰트라고 해볼게요. 폰트. 근데 폰트 자체는 이제 유료 버전이 있고 그 사용해도 되는, 상업용으로 사용해도 되는 폰트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 우아한 형제들 여기로 와서 폰트를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우아한 형제들 홈페이지 가서 폰트를 다운받아 볼게요. 글꼴 전체 팬키지 다운로드가 있고, 이제 을지로체로 다운받아 볼게요. 배민 을지로체.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패키지로 된 거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거랑 배민 을지로체랑 한나체 이걸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적용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다운받으신 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폰트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리팩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 이 폰트를 사용하시려면은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대문자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팩터 리네임에서
배민 을지로잖아요. 지로 이렇게 바꾸셔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도 리팩터 프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리팩터에서 언더바를 제가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구글 폰트에서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구글 폰트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글 폰트에 가시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폰트들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랭귀지도 선택 가능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트렌딩, 파퓰러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글 쪽에서는 나눔 고딕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눔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나눔 고딕이 있죠.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400 레귤러 볼드 엑스트라 볼드가 있네요. 이거 세 개를 이렇게 선택할게요. 보통 이제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내가 다운로드 받고 싶은 애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됐죠. 여기서 다운로드 5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눔 고딕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눔 고딕이 다운로드가 될 거거든요. 요거를 또 이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이걸 사용하시려면 이거 세 개를 여기다가 드래그 하는 거예요. 리팩터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이름을 변경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제 피니시 된 거에서 타입을 제가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 폰트 패밀리라는 거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여기 테마에다가 new 파일에서 타입이라고 하고 KT를 할게요. 타입이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운받은 두 가지 폰트가 있었죠. 하나는 배민이니까 아래쪽은 배민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는 나눔 고딕이잖아요. 그래서 나눔 고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에 우리는 접근해서 폰트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눔 고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레귤러가 나눔 고딕 레귤러부터 할게요. 그런 다음에 나눔 고딕 볼드. 이게 폰트 웨이트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나눔 고딕 이런 거 보시면 400, 700, 800이네요. 이렇게 바로 세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폰트 웨이트는 나는 W 400이다. 이런 식으로 나눔 고딕 엑스트라 볼드 이렇게. 그러면 배민은 그냥 배민 을지로였죠. 배민 을지로랑 배민 한나 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나는 볼드로 하겠다. 그러면 볼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을 우리는 정하고요. 그리고 피니시 된 패키지에 타입으로 한번 가볼게요. 타이포그래피라는 게 애가 있어요. 여기를 커맨드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타이포그래피는 뭐냐면 혹시 이제 HTML 사용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H1이 제일 큰 글자예요. 그래서 H1, H2, 3, 6까지 있고 서브 타이틀이랑 바디랑 버튼에 대한 텍스트 스타일 이런 거를 미리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미리 정해 놓고 그러면 이때는 H1 크기에 해당하는 글자는 너는 어떤 걸 쓸 거냐? 나는 그때 폰트는 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폰트 패밀리는 이런 거로 정할 겁니다. 이렇게 다 세팅을 미리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해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Z뉴스 타이포그래피를 다 복사해서 제가 여기 이 타입에다가 우리가 스타트하는 타입에다가 붙여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름을 Z뉴스 타이포그래피가 아니라 이제 마이 타이포그래피로 바꿀게요. 그런 다음에 폰트 패밀리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기본 폰트 패밀리를 나눔 고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나눔 고딕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디자이너분한테서 이런 피그마 파일이나 제플린 이런 파일을 받아 보셨을 때 어도비 XD 파일을 받으셨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보통 타이포그래피랑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미리 정해져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디자인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포그래피를 이제 우리는 글자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고 우리는 색깔은 이런 색깔만 쓸 겁니다. 이렇게 정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미리 이렇게 안드로이드 쪽에서 세팅을 미리 해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세팅을 다 해두고 이 마이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테마에서 쓴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테마로 가게 되면은 마이 테마에서 매테리얼 테마를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넣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마이 타이포그래피로 바꾸는 거죠. 폰트 웨이트에 대한 설정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500, 600으로 바꿀게요. 나눈 곳이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는 폰트 웨이트를 없애겠습니다. 여기도 없애고요. 이렇게 하고 빌드를 다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글자들이 많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글자가 을지로체로 바뀐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폰트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폰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쉐입이 나오게 돼요. 이제 쉐입은 카드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이렇게 어떻게 모양을 내는지에 대해서 나와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피니쉬로 되어 있는데 쉐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트뉴스 쉐입이라고 해서 코너를 좌측 상단을 이렇게 자르겠다. 코너 쉐입해서 좌측 상단을 자르겠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테마 아래쪽에다가 새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shape.kt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요거도 이름을 제트뉴스 쉐입이 아니라 마이쉐입스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마이쉐입스를 테마로 가져가서 매테리얼 테마의 쉐입스를 마이쉐입스로 바꾸는 거예요. 어디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홈 쪽으로 와서 지금 카드를 한번 볼게요. 피처드 포스트라는 거 보도록 할게요. 이제 완성이 되는 피니시된 피처드 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면은 리스트 아이템의 이미지에 모디파이어의 클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부분을 제가 복사해서 여기 홈으로 가져와 볼게요. 저희 스타트의 홈으로. 그런 다음에 저희 카드 이미지 보도록 할게요. 카드 이미지에 모디파이어의 클립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자를 수가 있어요. 이제 매테리얼 테마의 쉐입의 스몰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마이 쉐입에 이제 미디엄 마이 쉐입스 임포트 해주시고요. 이제 미디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엄이 지금 보면은 마이 쉐입스의 미디엄이죠. 마이 쉐입스의 미디엄이면 좌측 상단을 24만큼 DP만큼 자른 거예요. 이게 지금 피처드 포스트 부분에서 적용이 되겠죠. 한번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좌측 상단이 이렇게 24만큼 잘리게 된 거예요. 쉐입을 다시 가서 좌측 상단이 아니라 우측 상단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탑 엔드로 하면 되겠죠. 탑 엔드를 이제 한 60만큼 자른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또 빌드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오른쪽이 이렇게 잘리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나는 라운디드 코너로 하고 싶다. 그러면 라운디드 코너 쉐입을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라운디드 코너 쉐입을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마이 쉐입스 라지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런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각진 모양이 아니라 라운딩이 된 카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라운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이쉐입스 라지가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다 나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파인에서 테마를 정한다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커스텀으로 테마를 만들 수 있다, 이걸 뜻합니다. 이제 색깔을 따로 이런 식으로 정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나 이런 것도 다 정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누를게요. 이제 색깔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 같은 거를 넣는다고 치면은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은 제가 한번 만든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홈에서 플로팅 액션 버튼을 만든다고 치면은 스캐폴드에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플로팅 액션 버튼.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찾아볼게요. 저도 이제 여기를 좀 많이 애용하는데요.
제팩 컴포즈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플로팅 액션 버튼을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플로팅 액션 버튼이 나오는데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을 스캐폴드 쪽에서 우리가 액션 버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플로팅 액션 버튼 사이트 링크는 제가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스캐폴드 안에서 넣으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플로팅 액션 버튼이랑 포지션 있는 부분 제가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요 스캐폴드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플로팅 액션 버튼 포지션도 임포트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플로팅 액션 버튼을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 보면은 플로팅 액션 버튼에 대한 백그라운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플로팅 액션 버튼에 이제 언클릭은 여기에 있고,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색깔 같은 거를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보통 메테리얼로 해서 우리는 메테리얼 테마에 컬러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만든 커스텀으로 만든 테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가 이제 색깔을 넣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컬러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플로팅 액션을 그냥 넣게 되고 한번 런 해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묻어서 들어오게 된 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자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부분을 제가 그대로 잘라서 여기다 따로 플로팅 액션 버튼을 만들게요. 컴포저블 프라이빗 펀 마이 플로팅 버튼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저 라벨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고, 이제 액션이 들어왔을 때 이제 언클릭이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 플로팅 액션 버튼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런을 한번 해볼게요. 플로팅 액션 버튼이 이렇게 각져서 나오는데 아마도 이거 자체가 제가 쉐입을 제대로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컷 코너 레이디어스를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라운디드 코너로 바꿔볼게요. 라운디드 코너로 바꾸면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라운디드 코너 쉐입을 여기는 8, 여기는 뭐 2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쉐입 관련도 얘가 묻어져서, 그쵸? 묻어져 가지고 요렇게 플로팅 액션 버튼에도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얘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텍스트 관련도 이제 텍스트 스타일을 이제 바꾼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지금 헤더 부분에 이런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헤더 부분 한번 가볼게요. 홈의 헤더에 보면은 텍스트가 따로 스타일이 있진 않잖아요. 이제 피니시의 홈의 헤더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 스타일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메테리얼 테마의 타이포그래피 서브 타이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는 테마로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텍스트를 테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스타일은 이거다 이렇게 넣는 거죠. 컴마 해주시고, 이제 메테리얼 테마가 아니라 서브 타이틀 뭐 1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브타이틀 1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바꿔볼게요. 그쵸? 서브타이틀 2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설정한 그 스타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든 마이 타이포그래피의 서브 타이틀로 이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뭐 H1을 했을 때 나는 고딕으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지정을 안 하게 되면은 헤더 쪽을 이걸 지정을 안 하면 그 기본적인 그거로 스타일로 정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 스타일은 뭐냐면 테마가 가지고 있는 마이 타이포그래피의 바디 있죠. 바디가 지금 배민이거든요. 배민으로 지금 그래서 적용이 된 거죠. 바디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바디 1을 안 쓰고 다른 애를 쓰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때 뭐 나눔 고딕에 이 채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이 타입 자체를 마이 타이포그래피를 테마로서 아예 그냥 우리가 넣어버렸기 때문에 기본 형태의 모든 텍스트가 지금 배민으로 글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별개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따로 타입을 지정하고 싶다. 글자 스타일을. 그러면 글자 스타일에 마이 테마에 마이 타이포그래피에 저는 H1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H1의 크기로 글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너무 크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모양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모양 세팅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텀 사이즈나 뭐 제로 코너 사이즈 이런 것들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포스트 이미지에 이런 것도 다 바꿨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아이템에 대한 클립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디파이어 클립으로 우리는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한 복사해서 포스트 아이템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포스트 아이템. 이제 포스트 아이템에서 이미지에 이제 모디파이어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클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마이 쉐입에 스몰이나 뭐 이런 거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몰로 하게 되면 이제 라운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각져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살짝 라운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스몰 말고 라지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라운딩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미리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 쉐입스에 이런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쉐입에 대한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마이 쉐입이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겠죠. 마이 쉐입 말고 뭐 카드 쉐입이라든지 마이 카드 쉐입. 그러면은 여기는 뭐 라운디드 렉탱 코너 쉐입이 아니라 컷 코너 쉐입을 해서 뭐 이렇게 여기는 탑 스타트 뭐 10만큼 한다든지 10dp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라운디드 코너 쉐입인데 우리는 탑 스타트 뭐 16dp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이제 마음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 마이 카드 쉐입을 여기에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마이 카드 쉐입에 이제 미디엄으로 하겠다 이렇게 인풋 한번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모양들을 미디엄, 스몰, 미디엄, 라지로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적용이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음을 누를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컴포넌트 스타일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타일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엔 그겁니다. 이거는 이제 버튼들을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거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뜻하고 있어요. 지금 헤더 부분을 이렇게 아예 다 만들어 놔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서 지금 로그인 버튼 보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슬롯이거든요. 컨텐트 슬롯을 만들어서 이제 로그인 버튼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든다든지 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저라면은 이런 버튼, 기본적인 버튼에 대한 거를 이제 뭐 베이스 버튼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로그인 버튼 말고 이제 베이스 버튼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베이스 버튼이라고 만들고 여기는 이제 로우 스코프로 넣었네요. 로우 스코프로 넣고 뭐 버튼 컨스탄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버튼을 한번 가볼까요? 버튼에서 버튼 클래스를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버튼 클래스, 버튼 클래스. 다시 와서 버튼 클래스인데 여기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으면 돼요. 이거를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넣느냐? 이제 우리가 뭐 아까 만들었었던 미디엄 그 마이 칼라스의 아니죠? 레드 뭐 그린 뭐 그린 500으로 한다든지 뭐 그린 300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도록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드 텍스트 스타일도 아무거나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프로바이드 텍스트 스타일에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 스타일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마이 타이포그래피에 이제 우리는 캡션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안에 있는 제네릭으로 그쵸 슬롯이죠 컨텐츠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베이스 버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피처드 여기 말고 여기 레이즈 컬럼 쪽에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피처드 포스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이템 베이스 버튼에서 이제 언클릭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모디파이어를 넣으려고 하면은 모디파이어를 넣으시면 되고 뭐 모디파이어가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컨텐츠를 넣으면 되죠. 이제 컨텐츠 자체가 이제 슬롯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텍스트로 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베이스 버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버튼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만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로우 스코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따로 이미지랑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미지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런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 버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베이스 버튼에서 스타일을 먹였던 그게 적용이 돼서 아마 버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 버튼이 생긴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베이스 버튼 자체가 베이스 버튼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버튼의 컬러가 요거로 됐고 이제 컨텐트 컬러가 또 있거든요. 컨텐트 컬러를 넣으면 컨텐트 컬러 컨텐트 컬러는 이제 뭐 블랙으로 하겠다 그러면 컬러 블랙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도 이제 캡션으로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바디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배민체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마이 타이포그래피의 바디원이 배민체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베이스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단위로 스타일을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버튼 자체에도 쉐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쉐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마이 쉐입스에 뭐 미디엄 같은 거를 넣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라운딩이 좀 더 들어간 버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라운딩이 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라지로 바꿔볼까요? 라지. 그러면 이제 우리 쉐입스의 라지가 16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16만큼 라운딩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어요. 조금 생각보다 긴 시간 제가 다루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스타일을 적용시키고 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